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또 고점을 좀 넘기면서 좋은 분위기인데 조금 밀리고는 있어요. 이제 오후 2시인데 오늘은 제가 장 마감 전에 좀 나가야 돼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장 끝나기 전에 좀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또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국내 증시도 지금 좋은 분위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내용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미국 마감하고요. 트럼프가 좀 장중에 갑자기 SNS를 하나 날렸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지금 갑자기 급락하거든요.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삼성 E&A 참 ST팜 수주 잘하는데 주가 정말 안 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가 이제 해상풍력 7개 사업 발전 허가를 받았다. 요 내용이 있고 이게 삼성전자 우리가 항상 뭐 설레발 치면 안 되지만 뭐 통과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 가서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영현 부회장이. 그래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 뭐 통과한 건 아직 아닙니다. 중국인들 다시 돌아온다.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충격을 견디는 투자 아이디어. 지난 20년 중 각장 바쁜 조선소, 변화하는 메모리 산업의 구조, 운송업종, 뭐 대한항공 얘기가 좀 있고요. 대한해운.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 좀 옛날 화장품 회사랑 최근 화장품 회사들이 좀 뭔가 전략 차이가 있다. 요거랑 얼마 전에 저희도 호텔, 서울 호텔 공급 부족하다고 한번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투원투게더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뭐 증권사 보고서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IBK에서 호텔 보고서 좀 썼고 뭐 공급 부족하다, 수요는 많다. 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nem텍, 대주전자재료, 현대글로비스, TLB, SK오션플랜트, DLENC, 삼성 E&A 그리고 공시는 좀 많습니다. SK오션플랜트, 바이넥스, 한미반도체, 오리온, 주성엔지니어링, 유한양행, 서부T&D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의 달러 차트인데 급격히 떨어졌죠. 달러가 이렇게 약할 때 한국이 좋아요. 과거에도 2020년 기억하시죠? 이때 코로나 이제 이후로 돈 풀렸을 때 달러는 급락, 한국 증시는 폭등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가 오르면서 한국은 참 답답했고 이제 달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한국도 본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는 어쨌든 한국 증시는 되게 좋은 재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일단 올랐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 다 좋았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달러 급락, 환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달러화는 미국 경기 우려와 관세 등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1973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미국 무역 협상, 그러니까 특히 캐나다가 미국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기업들한테 너네 세금 내라. 근데 그거 폐지한대요. 이제 트럼프한테 좀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세 폐지 요거를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4.21까지. 이것도 긍정적이었고 테슬라는 근데 최근에 계속 부진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일 연속 하락했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사상 최고치. 애플이 오랜만에 올랐어요. 그 얘기 이따 해드릴게요.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투자 의견은 좀 엇갈린다. 그래서 US뱅크에서는 이제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우려의 벽이 무너지고 있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낙관론이 좀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유리하다. 낙관적인 입장이고 바클레이즈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뭐 좀 지켜봐야 된다. UBS는 변동성 확대. 여전히 취약하다. 골드만삭스도 기업이 관세 비용 떠안아야 되면 이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조금 이제 보수적인 입장도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뭐 시장은 이런 보수적인 입장과 반대로 잘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 이제 7월 3일날 발표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특히 7월 8일 관세 유예 협상 마감일이죠. 이제 그때까지는 협상 결과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협상이 안 돼도 유예하지 않겠냐. 또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제 관세 유예를 좀 하는 그런 걸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관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고 고용 둔화가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데 뭐 나와 봐야 알죠. 잘 나올 수도 있고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7월 인하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파웰한테 편지를 썼어요. 요 편데 이제 월드 센트럴 뱅크 레이트, 그러니까 기준금리죠. 각국 중앙은행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0.25, 우리 한국은 2.5. 그러니까 제롬 파웰한테 쓴 거예요. 유아 뭐 이게 써 있죠. 예. 너는 너무 항상 늦어. 그죠? 너 왜 이렇게 맨날 늦니? 그래서 미국은 보세요. 금리가 4.5,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방치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된다. 금리 인하 압박 1%로 낮추라는 얘기예요. 4.5에서 1% 낮출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라 그러면 연준에 이미 파열 의장 후임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올해 가을에 발표할 것 같고요. 케빈 오시, 윌러, 케빈 헤셋, 데이비드 말페스 뭐 이런 인물도 또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고, 다만 여전히 뭐 파웰은 1년 남았잖아요. 임기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난 내가 할 길 간다. 예. 그래서 9월 인하할 것 같고요. 7월은 아직 좀 빠르다.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용지표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애플이 정말 오랜만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애플을 왜 이렇게 소개해드리냐면, 애플 주가를 올린 게 AI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이든 뭐든 AI가 붙어야 가요. 예. 그러니까 애플 안 가던 기업이 갑자기 2% 올랐거든요. 왜냐면 애플 시리 음성인식 있죠. 이거 많이들 사용 안 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올해 좀 좋은 모멘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죠. 업데이트가 AI. 근데 엔트로피 이제 클로드라고 합니다. 저도 자주 쓰거든요. 여기 클로드. 저는 사실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애플의 엔트로픽, 그러니까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거하고 또 오픈 AI의 그 챗GPT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AI 기술을 사용해서 시리의 새로운 AI 버전을 구동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보도했는데 이 둘은 지금 AI에서 제일 앞선 기업들이거든요. 이거를 시리에 탑재라면 되게 금방 이제 성능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검증된 거니까. 예. 그래서 애플이 이를 추진하면 이건 기념비적인 반전이다. 애플이 AI에 뒤처진 건 사실이니까 직접 만드는 것보단 저들과 협력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꾸 시기도 늦어지고, 그리고 퍼플렉시티 인수도 고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플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겠냐. 근데 애플은 여기에 대한 답은 안 했습니다. 근데 애플도 고민이 크겠죠. 예.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음성인식 시리를 업그레이드 시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픈 AI나 저 클로드 저거를 쓰면 좋죠. 엔비디아는 이제 강보합이 끝났고 병목 현상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탑픽이다. 테슬라는 이제 5일째 빠졌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판매 보조금 종료되고 로보택시 수익화 언제 될 거냐. 네. 기대감만 가지고 너무 올랐거든요, 주가가. 근데 다시 또 되돌리고 있어서 주가는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중에 유일하게 좀 못 가요. 애플은 오늘 2% 올랐고 팔란티어가 다시 급등했고, 로빈후드가 유럽에 200개 이상의 미국 주식과 ETF, 유럽 투자들이 로빈후드를 통해서 토큰화된 주식으로 수수료 없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그런 걸 좀 이제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라클은 이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매출 성장 중이고 28년부터 연간 300억 달러 기여할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 곳과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조비항공은 이제 11.76%가 올랐는데 두바이에서 그 EVTOL이라고요. 수직 이착륙기예요. 이거를 성공적으로 운항했다. 이 드론 택시의 시대가 오겠죠, 언젠가. 현대차도 이 사업 하잖아요. 참 현대차가 하는 사업은 많은데 왜 현대차가 하면 이런 신사업을 아무도 인정 안 해줄까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퍼스트솔라는 오늘 이제 상호 감세안에서 태양광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거나 축소됐지만 뭐 그거보다 중국 규제 강화되는 거, 이거에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분석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렸고, 한마디로 지금 미국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걸 이끄는 건 AI입니다. AI가 잘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일은 내일 할게요. 이거 7월 1일이니까 주요 속보,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시간에서 또 바뀔 수는 있어요. 그 2시 기준으로 3.59% 좀 떨어졌는데, 일론 머스크는 내가 대통령으로 강력히 지지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전기차 의무화에 반대하는 걸 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도 알고 있었다. 내가 반대하는 걸. 모두가 전기차 강제로 사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론은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 받았다.
그가 보조금 못 받았다면 아마 가게 문 닫고 나면 되게 무서운 얘기죠. 너 미국 정부가 안 도와줬으면 넌 그냥 남아프리카 가야 돼. 우리가 도와줘서 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잘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도와줘서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일부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결국엔 이제 발사에 성공했고 그 자서전이 나와 있죠. 나사가 돈을 지불했. 근데 사실 이건 반은 맞을 수 있지만 반은 틀렸어요. 왜냐 일론 머스크처럼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키고 물론 보조금 받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인정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그걸 싸그리 무시합니다. 둘이 왜 이러죠? 계속. 예. 그러니까 덧지가 이걸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너네 회사를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큰돈 절약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후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머스크 사업 조사해가지고 보조금 다 끊어버리면 돈 절약하고 좋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안 좋은 거죠. 둘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 주가는 사실 펀더멘탈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막 이런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일론 머스크의 말, 기대감 이것만 가지고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니까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에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판매고요. 전기차 판매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가에는 다소 좀 부담인데 어쨌든 지금 또 한 가지 둘의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다. 예. 이게 좀 둘이 또 화해하나 싶었는데 좀 다시 삐걱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삼성 E&A가 멕시코에서 대규모 그린 메탄올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을 하기로 정식 수주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컨소시엄 구성해서 4.5조 원 메탄올 만드는 겁니다. ST팜은 미국 바이오 기업과 지금 원료 공급 계약하는데 왜 안 가요? 주가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이게 ST팜 오늘도 어디 있나요? ST팜이 오늘 올랐네요. 제가 못 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못 봐가지고 드디어 올랐네요. 진짜 제가 뭐라고 하니까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 왜 이렇게 안 가나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네요. 와 이거 올라도 이제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참 이게 9% 올라도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근데 어쨌든 정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반응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ST팜이 수주 잘한다. 계속 공시를 해요. 아니 공시보다 이제 홈페이지에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작은 건 공시를 잘 공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땠죠? 네, 기술적 분석은 이제 매수 신호가 뜬 건 맞아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제 돌파가 된 거니까. 다만 이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거 뭐 이런다고 꼭 올라가는 건 아닌데 고점을 일단 저항선을 연결했던 걸 돌파는 했다. 그래서 의미는 있어요. 일단 힘을 냈으면 좋겠고 어쨌든 ST팜 오늘 오전에 주가를 못 봐가지고 오늘도 안 오른 거라고 좀 생각하고 주주분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올랐네요. 근데 다행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해상풍력 어제 SK오션플랜트가 안마 해상풍력 수주를 따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트럼프 해상풍력 투자하신 분들은 제일 싫죠. 트럼프가. 그렇지만 그거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지고요. 또 유럽, 대만 이어지니까 해상풍력도 저는 뭐 이미 트럼프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볼 건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보 몇 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형형 이런 얘기하면 또 삼성 제발 그만 좀 속아라.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삼성 잘 되길 바라고 잘 돼야 되고요. 우리 한국 증시에서 가장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통과했다는 게 아니에요. 통과한 건 아니고 그래도 강영현 그 누구죠? 여기 강혜령 맞아요. 강혜연 씨는 그 전문가 분이시죠. 이름이 좀 비슷해서 아무튼 이제 그 강혜령 기자님이 이제 반도체 전문 또 기자님 중에 한 분이신데 여기 워낙 또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단독 보도로 떴어요. 그래서 단독 기사는 우리가 좀 약간 걸릴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취재를 하신 거니까 또 이 강혜령 기자님이 워낙 뭐 반도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신뢰도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그걸 하고 온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제품 들고, 야, 우리 이만큼 잘해. 엔비디아 빨리 좀 통과 좀 해. 너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이거예요. 왜냐면 AMD에 지금 납품했거든요. AMD 하는데 엔비디아는 너무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직도 지금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승인을 이제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아무튼 아직 승인 받은 거 아닙니다. 팩트는 아직 승인 아니고 받을 가능성은 있다. 엔비디아 최종 결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납품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건 맞아요. 그래서 요것만 돼도 요 부분도 아직 주가에 반영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 그리고 10나노급 D램 1A 기반, 이거 조금 예전 버전이긴 하지만 HBM3 12단 요거 자신 있다. 그리고 AI 가속기 AMDM 공급을 이제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엘 울트라 지금 내년 물량이 있죠. 이거 최종 계약 안 하고 있대요. 누구하고도,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도. 근데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삼성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 삼성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 개 업체에 아마, 만약에 삼성이 들어가면 이제 26년 물량은 확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확정 안 한 건, 삼성이 들어가려고 지금 엔비디아랑 협상 중이니까 엔비디아가 좀 미룬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삼성한테 되게 좋죠. 좋은데 뭐 그거는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HBM4 내년에 또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예,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 원C 기반, 보통은 원B 기반인데 원C가 더 윗세대거든요. 이걸로 승부를 또 띄웠어요. 그래서 뭐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와서, 삼성이 지금 6만 원이 뭡니까? 이게 7만 원, 8만 원 지금 지수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못 갔죠. 그래서 좀 반격 나오기를, 예, 정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쯤에는 카드 뉴스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다시 온다, 이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CJ란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 그냥 해드리면, 나중에 그거 한번 보세요. 저희 투원투게더 카드 뉴스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중국인들이 다시 온다. 늘어난 K뷰티 수혜주 아모레 CJ도 미소 짓고, 지금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 무비자 이제 입국 예상인데, 아직 뭐 결정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제 중국 관광객이 급증해서 마스크팩 수출이 급증했고, 그래서 주요 밸류체인이에요.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적어본 겁니다. 호텔, 백화점, 카지노, 화장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업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일 핵심은 이거죠.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진짜로 오는 거 맞냐? 예. 안 오는 거 아니냐? 오는 거냐? 근데 저는 온다고 보는데, 이제 오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와주길 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 방한추이 아직 옛날 고점 못 넘어갔어요. 160만 명. 근데 넘어가지 않을까? 조만 곧 그게 보고 있습니다. 저 고점은 넘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한령 때문에 그동안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중국인은 많이 오고 있고, 특히 올해 중국인 관광의 유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K뷰티가 좋을 것 같다. 박종대 연구원님도 관계 개선 기대감, 또 관광객 비자 면제, 중국 관광객 증가, 수혜 기대된다. 마스크팩이 최근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한령이 해제된 증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스크팩 수출이 엄청 급락했어요. 보이시죠? 이제 회복되고 있대요. 25년부터. 그리고 과거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대형 브랜드가 주도했지만 최근에 인디랑 ODM이 좋아지고 있고, 근데 김혜미 연구원님은 아모레퍼시픽 괜찮다. 아모레는 중국도 살아나고 또 인디 브랜드도 있어요. 브랜드가 있고 대형 사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이 화장품 좋은데 참 주가가 반응을 못해서 아쉽지만 반격을 좀 기대하고 있고, K뷰티 신흥주자로 이제 APR이 뭐 시총이 지금 엄청나죠. 예. LG생건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APR, 또 리들샷으로 주목받는 VT, 달바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잘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관광의 업종별 지출인데 쇼핑이 제일 많고요. 숙박, 식음료, 여가 서비스. 여기에 이제 피부 미용도 있죠. 예, 요즘에. 그래서 생태계 확대되고 있고, 인디 브랜드 제조하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 지금 시선이 넓어지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그냥 단지 그냥 그 자유여행 와서, 그러니까 그 보따리상들이 와서 쇼핑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개별 관광객, 한국의 문화를 보러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의도 더현대에 보면 외국인 많아요. 그죠? 명동 팝업 스토어. 물건 사기보다 근데 사진 찍어서. 근데 실제 물건도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성비 소비로 또 주목받는 게 올리브영과 다이소다. 예. 이외에 카지노도 괜찮고, 호텔은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글로벌 텍스 프리.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죠? 예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꾸준히 공부했고, 한 번 더 이제 복습한다. 근데 제가 이걸 또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중앙일보에서 기사도 나왔지만, 굉장히 이게 이 구조가 일시적이면 그냥 그러려니 말 텐데, 구조적이잖아요. 계속 이어져요. 뭐 내년엔 더 기대되고. 그래서 긴 호흡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카드 뉴스를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 이제 보고서, 자, 일단 자동차부터 말씀드리면 관세 충격을 견디는 투자 아이디어 찾기인데, 현대기아는 아직 공식 가이던스 미발표했지만 대당 수출 단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관세 관련 추가 비용이 일단 7조 원대. 그러니까 관세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제 꺾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간 거 맞거든요. 그래서 반영은 됐고, 대신에 자동차 부품과 AS 있죠. 타이어는 오히려 더 좋대요. 왜냐하면 둘 다 교체요. 관세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차를 안 사고 중고차나 기존 차량 더 오래 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평균 연식이 2000년 9.1년에서 12. 제가 현대모비스 예전에 한번 분석할 때 좀 한참 안 좋았잖아요. 현대모비스가 막 23만 원, 22만 원. 그럴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미국의 평균 차량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오래 탄다. 그러면 모비스한테 좋다. 왜냐하면 모비스는 AS를 하거든요. 부품. 그러니까 좋은 구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당시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 그건데 여기도 나와 있죠. 이게 구조적이에요. 근데 저기다 관세나 물가 상승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타이어도 좋대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차를 오래 타니까 교체용 타이어. 그 타이어 회사의 핵심은 신차용 타이어가 아니에요. 대부분 교체용입니다. 글로벌 타이어의 70%가 교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체용 타이어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거기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전기차는 더 비싸요. 타이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대모비스랑 넥센, 한국 타이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한국 타이어 얘기는 없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넥센 타이어, 특히 넥센 타이어 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조선업종 엄경화 연구원님이 아주 짧고 굵게 쓰셨습니다. 핵심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19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이제 조선소를 다녀왔대요. 예. 근데 제일 바빴다. 직전 슈퍼사이클로 이야기된 2007년보다 종사자 수도 적고 신조선가도 그때보다 낮지만 인상적이었다, 되게.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조선소를 다녀왔는데,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선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 피크아웃 아니냐. 주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이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많이 오른 건 맞고 걱정되죠. 이러다 꺾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게 끝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는 부담돼서 지금 투자는 어렵죠. 근데 이제 언젠간 또 한번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는 사이클 산업.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죠.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수요가 쭉 올라와요. 네. 그럼 공급이 따라가죠. 그래서 수요가 꺾여요. 근데 공급은 안 줄어요.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 무너집니다. 이게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에요. 조선. 옛날에 실제 그랬어요. 중국이 막 들어오고 막 장난 아니었죠. 그때 중국 수요 때문에 해상 이게 수요 폭발로.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해서 가는 사이클 있죠. 이건 오래 안 갑니다. 결국 수요는 언젠가 꺾이거든요. 근데 뒤따라 공급이 폭발해요. 그래서 망가져요. 그게 대부분 케이스. 반도체 그랬고. 근데 이번 사이클은 어때요? 그게 아니잖아요. 공급이 없어요. 자체가. 배 만드는 회사도 많이 없고 여기다 중국까지 이제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미국은. 거기다 교체 수요. 배는 계속 철수해야 돼요. 새로운 배로 바꿔줘야 됩니다. 공급 자체가 안 늘어요. HBM 공급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 옛날 잣대로 반도체를 분석을 하면요. 지금 HBM 이렇게 좋잖아요. 이 논리로 지금 옛날 논리로 따지면 지금 하이닉스 팔아야 된다니까요.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근데 HBM은 달라요. 예, 세상이 바뀌었어요.
공급이 안 늘어요. 수요가 좋아도. 네, 오래 가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어요. 사이클이. 그냥 이렇게 계단식 사이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몇몇 업종들이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면 주가는 부담돼도 이걸 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뭐 언젠가 사이클이 또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좋다.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이고 한국조선해양 마린엔진을 제 선호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적 좋을 것 같고 돈 더 잘 벌 거다. 예. 수주 성과 상승기 초반. 성과가 상승하기 시작한 초기 물량을 지금 건조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한 비싼 선박은 이제 만든다. 그럼 이게 또 실적에 또 반영되니까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변화하는 메모리 산업의 구조, LS증권 차용호 연구원님이 쓰셨고요. 저희 당사 관세 불확실성에도 빅테크 자본 지출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지출 우리 예상보다 더 좋아요. 이거 줄 줄 알았는데 안 줄어요. 성장률은 둔화돼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자본 지출 자체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AI 반도체 출하량 41.3% 올해 AI 서버 지속,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점유율은 더 늘어났습니다. 57%까지. 아마존의 그 주문형 반도체 있죠. 이게 점유율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올해. 그 다음 메타가 가장 적극적으로 메타는 지금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HBM이 채택이 안 됐어요. GDDR을 쓰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HBM 쓴대요. 이건 또 좋은 거죠. 네. 우리 한국 메모리 업체들한테. 비엔비디아형 수요가 그래서 늘어난다. 이건 삼성한테 좋은 뉴스죠. 삼성은 엔비디아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비엔비디아형 HBM 수요가 늘면 삼성의 기회는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엔비디아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엔비디아가 되면 훨씬 좋죠. 주가가 파괴력이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비엔비디아형이 이제 늘기 시작하고 거기 중심에 AMD, 아까 메타, 또 그 오픈 AI도 있고, 예. 그리고 어디죠? 브로드컴, 예.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들어간다는 거 긍정적이다. 그 변화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에서 HBM 수요는 대부분 엔비디아형이죠. 근데 주문형 반도체, 방금 말씀드린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AI 칩, 거기에 HBM 들어가잖아요. 이 비중이 크게 늘 거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하던 요 부증은 좀 줄고 주문형 반도체가 늘어난다. AMD는 아직은 그렇게 점유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HBM 수급 추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공급이 조금 더 늘어요. 그래봐야 1%. 그래서 아직은 공급 가잉은 가능성 높지 않고 점유율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제일 높은데 삼성이 좀 이제 추격할 걸로 좀 보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여기 보면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이 주문형 반도체에서 메타 거거든요. HBM3 있죠. 옛날에
그 LPDDR, 그러니까 LPDDR이네요. GDDR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LPD 저전력 DDR5를 여기다 넣는데,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HBM3E를 넣어요. 그리고 용량도 다 커지죠. 이런 부분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자, 운송 쪽에서는 대한항공 탑픽이고 미국 화물 수요는 일단 감소할 것 같고, 좀 이렇게 업황은 좋은 건 아닌데,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계좌를 레벨업 해야 되거든요. 계좌 레벨업 하려면 올라가는 걸 쫓아갈 게 아니라 안 갈 때 모아야 돼요. 안 가는 걸. 예를 들면 오늘 이제 ST팜이 폭등했는데, ST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속이 터지죠. 아니 뭐 장이 올라도 안 가고, 얼마 전에 그 뭐였죠? 네이버도 그랬고, 안 가는 거 천지죠. 이제 그런 걸 모으는 거예요. 안 갈 때. 이제 간다는 확신은 들어야죠. 모은 다음에 레벨업 할 때 일부 덜고 나머지 갖고 가는 거. 그러면 이제 계좌를 레벨업. 근데 물론 뭐 이제 여기서 급등할 때 일부 팔지 다 가져갈지인 건 선택의 문제인데, 비중은 어느 정도 실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안 좋을 때 모으면 싸게 사잖아요. 비중은 늘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하루에 막 10에서 20% 오르면 계좌가 그냥 순식간에 점프를 하거든요. 그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좌가 점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두 가지, 이 기업이 간다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안 갈 때. 두 번째,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이제 견뎌야 돼요. 야, 이건 이렇게 잘 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 묶여가지고.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강세장에서 진짜 못 견뎌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해야만 결국에 이제 계좌를 점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한항공도 지금 간다가 아니라 못 가잖아요. 막 답답하고. 근데 내년 보면 그림 괜찮잖아요. 내년에 아시아랑 합병하고 환율 떨어지죠. 유가 떨어지죠. 여객 수요 여전히 좋죠. 주가 싸죠. 예. 과거보다 실적 좋죠. 밴드 하단이죠. 예.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모으는 거죠. 안 갈 때 모았다가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이제 오를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HMM은 이제 그 이슈가 있나 봐요. 공개 매수 가능성이. 자사주 매입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HMM이 2조 원. 이제 올해 할 텐데 그거를 그냥 소각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아마 공개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만약 여러분이 주주면 여러분 주식의 일부를 공개 매수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얼마 할지 몰라요. 그런 보도가 있었대요. 근데 가능성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한번 기대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고, 대한해운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진짜 돈 잘 벌어요. 순차입금 1점 벌크선이죠. 이제 펜오션과 약간 이제 겹친 부분이 있는데, LNG 선도 운용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고, 자산은 늘고, 이익은 계속 늘었는데 주가는 제자리 여전히. 왜 그럴까요? ROE가 낮아요. PBR.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PBR 되게 낮죠. 여기고요. ROE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단점은 ROE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좀 필요하다. CJ 대한통운은 조금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저기 대한해운이 지금 주가가 어떻죠? 진짜 뭐 오늘은 좀 올랐는데, 진짜 요새 근데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요건 좀 제외하고 주가가 안 간 건 맞아요. 진짜 못 올랐네요. 진짜 못 올랐고, PBR 거의 바닥이고, 연간 올해 한 1,800억 벌 것 같거든요. 작년에 1,600억. 그죠? PBR 0.2배. 근데 이게 회사가 배당 수익률 0.27%가 뭡니까? 저기 좀 배당 좀 많이 주세요. 주주 환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죠? ROE 높여야죠. ROE를 팍팍 높여가지고 주주 환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OE가 물론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주 환원이 배당 수익률이요? 어디 있어요? 맞나요? 배당 수익률? 저 잘못 본 것 같은데. 배당 수익, 제가 죄송합니다. 배당이 잠깐만요. 없는데. 아니 잠깐만요. 배당을 안 줬는데요. 아니 왜 배당을 안 주죠? 이게 1년에 1,800억씩 버는데 시가총액 5천억이고 현금이 없나? 약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2,500억. 한 2천억 있어요. 현금성 자산.
단기 사채. 물론 뭐 차입금이 좀 있으니까 차입금 1,000억,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 근데 뭐 이렇게 부채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잠시만요.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국민연금이 지분 많이 갖고 있고 SM상선이 최대 주주고. 근데 왜 배당 안 하죠? 배당을?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없고, 부채가 많긴 많아요. 네. 뭐 그럴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이게 이자 발생 부채가 많긴 하네요. 1조 8천억. 네. 그래서 1조 5천억 tun부채, 수령금 빼니까. 그죠? 근데 요거 좀 아쉬운 게 이제 부채가 있어요. 뭐 그래서 배당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일부분은 좀 배당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연간 적자 보는 기업 아니잖아요. 그래서 빚 갚으면서 아니면 빚을 좀 팍팍 갚든가 아니면 이제 주주환원 좀 많이 해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텐데, 이게 주가 못 가는 이유는 돈은 잘 버는데 결국엔 그거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지금 주가 못 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주주환원이 약하다. 그걸 좀 주주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한항공도 충분히 이제 지금 밸류업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 상법 개정에 이게 좀 압력을 좀 받는다면 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신규,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정리해드리면, 제가 읽어보니까 뭐냐면 옛날 구 브랜드 VT, 클리오, 아이패밀리, 네오팜도 참 이게 괜찮은 기업이죠. 돈도 잘 벌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모레, LG까지 9세대. 신흥 세력은 APR, 아누아, 달바글로벌 이런 쪽인데 달라요. 영업 방식이. 9세대는 오프라인 마케팅 많이 안 해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신흥 세력은 온라인 집중, 마케팅 엄청 합니다. 돈 그냥 팍팍 써요. 그냥 마케팅에 거의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통망도 아모레나 이런 회사들은 옛날에 중국에 디인 적이 있어요. 따이공들 막 저가로 막 섞어 팔고 짝퉁 만들고, 직접 유통을 하길 선호해요. 어느 지역인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신중해요. 어디 확장할 때 시간이 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는 건데, 지금의 신흥 세력들은 실리콘2를 이용해서 실리콘2에 맡기면 알아서 유통을 쫙 해줍니다. 예. 대신에 이제 그 주도권을 갖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근데 어쨌든 유통사를 만드는 건 힘들어요. 일반 인디 브랜드가. 그러니까 실리콘2의 도움을 받는 건데, 그래서 APR 뭐 이런 기업들도 성장하고 서로 이제 윈윈을 하는 건데, 이게 무조건 어디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예.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서 K뷰티 붐 일고 있고 글로벌 인기가 핫하니까 신흥 세력이 훨씬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유통밴드 역할도 되게 좋아지고, 실리콘2는 마케팅은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대부분 업체들은 제품만 잘 만들고 시장 사이즈를 만들 줄 모른다. 마케팅 중요하다. 마케팅 중요해요. 그래서 마케팅비에 많이 투자를 해서 매출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신세대 브랜드들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가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대요. 이거 가짜 제품들 낼 수도 있고, 가격을 이제 교란하는 불신, 그리고 경쟁사들이 늘어나면 되게 또 불편한 이슈도 있죠.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끼리 막 고발한 적도 있대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근데 회피할 필요 없다. 이거는 성장 통일이야. 그만큼 인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이제 선진국이니 중국보다 그 규제는 훨씬 체계적이고 엄격한데, 근데 이 가격 교란 문제는 브랜드 회사들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9세대 방식이 뭐 잘못됐다고 타박할 수도 없고, 다만 지금 현재까지 성적표는 신흥 세력들이 이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밸류를 높게 받는 겁니다. 근데 결국 9세력도 반격을 할 거고, 신흥 세력은 신흥 세력 나름대로 또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APR 시총이 LG생활건강하고 넘어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PR 정말 잘했죠. 뭐 우리도 공부를 많이 했던 기업이고, 주가 진짜 이제는 제가 요즘에 이제 잘 소개도 안 하죠.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이런 이제 신세대 브랜드들 성장하는 건 명확한데,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9세대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들은 계속 저러고 있어야 되나? 맨날 왕따 당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돈 잘 벌고 모멘텀이 있는 9세대 화장품 회사들도 또 들여다볼 시기예요. 그만큼 너무 신흥 세력이 커졌으면 반작용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신흥 온라인 실리콘2 중심의 유통, 마케팅비 많이 쓰는 이쪽이 그동안 승자였다. 과연 9세대 이 기업들이 반겨갈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호텔, 뭐 우리가 한번 분석해봤지만 IBK에서 제목도 IBK 증권에서만 쓸 수 있대요. 예,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쓰셨고, 국내 호텔 시장은 점점 커지고 2019년보다 2조 이상 커졌고요.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사이클이 없어요. 근데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부족 시장. 호텔 공급 부족합니다. 예. HBM, 조선, 호텔. 네, 특히 서울 호텔은 공급 자체가 없고요. 이유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호텔 그 공사 건축비 올라갔죠. 인허가도 잘 안 됐죠. 인력들 많이 떠났죠. 공급 늘 수가 없었어요. 수요는 폭발. 그래서 국내 호텔 수는 사실상 정체고요. 2023년하고 2019년이 별 변동이 없고, 서울은 더 오히려 감소. 저는 그래서 서울 호텔을 더 선호해요. 이 투자 관점에선. 왜냐하면 서울은 공급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28년까지 공급 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좋게 보여요. 공급이 늘면 안 돼요, 많이. 그리고 과거 국내 관광 쇼핑으로 발생했지만 현재는 여행 및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 잠깐 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옵니다. 거기다 중국인들은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 객실당 평균 요금 역대 최고 수준 더 올라가겠죠. 판매 가능 객실 있죠. 거기당 수입도 계속 오르고 있고, 객실 점유율은 과거 대비 여전히 낮으니까 올라갈 룸이 많죠. 이게 꽉 차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오를 룸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호텔 시장이 가장 호황이고, 공급 감소가 가장 극대화되고 있고, 3, 4성급 호텔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호텔 공급인데 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서울 비중이 높고 3, 4성급 비중 높고 파이프라인 확장 계획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GSPNL, 서브틴. 여긴 빠져있지만 그 JS 코퍼레이션도 기억나시죠? 거기가 그랜드 하얏트 갖고 있는 거 부분도 있고. 근데 순수 호텔 회사는 여기에요. 이 두 개. 이 두 개가 순수 호텔이죠. 왜냐면 호텔신라는 면세점이 90%라 호텔로 보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기업이 호텔만 봤을 때는 가장 노출도가 높다. 특히 서브틴은 3, 4성급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 호텔 지도라고 해요. 그래서 드래곤시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아마 이게 워커힐일 것 같아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참고 자료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업 좀 빠르게 분석해. 파이넴텍은 내장인지 요겁니다. 요거 폴더블 펜 이렇게 접는 거 안에 힌지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내장 힌지라고 하는데, 요거 만드는 회사고, 요게 대부분입니다, 매출에. 근데 이제 북미 고객 사용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이 597%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고객 사용 품질 테스트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플의 이제 중국 회사랑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파이넴텍이 애플에 공급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국내 판가 대비에는 비싸요. 그리고 삼성이 이미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독점이었는데 삼성에는 이게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쟁사가 들어오면서. 그건 좀 아쉽고, 다만 북타임량 이렇게 책처럼 하는 그건 갤럭시 Z 폴드인가요? 예, 요거는 여전히 독점 공급 중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폴더블폰 시장 열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국 애플에 들어가야 돼요. 이 테스트를 통과할지가 관건이고, 꼭 통과했으면 좋겠고요. 대주전자재로는 이제 북미 공장형 파나소닉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파나소닉은 중국 기업이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리콘 응급제를. 응급제에 실리콘 넣는 거죠. 흑연 좀 빼고. 근데 거기에 이제 파나소닉에 이게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처음 진입한대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급하는 건 4, 5세대고요. 27년에 6세대. 6세대는 용량이 훨씬 커요. 요게 메인입니다. 요게 핵심이고,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배터리도 만드는데 거기도 고함량 실리콘 응급제 첨가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가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파나소닉향 4, 5세대 매출은 100억대로 추정되지만 6세대로 가면 2천억이죠. 엄청나죠.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정말 또 다행이었던 게 이노베이션이 얼마 만에 갔습니까? 예. NXT에서는 어제 상한가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또 대주전자 제로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로보택시 테슬라가 잘 된다면 또 대주전 물론 테슬라가 잘 안 되면 또 주가 부진하겠지만 로보택시 사업은 이제 내년이 진짜거든요. 내년에 대량 양산 들어가니까. 그래서 6세대는 27년에 나올 거고 이런 단계를 본다면 대주전자 재료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2차 전지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저평가돼 있고 이제 현대차 그룹사 물량도 있고 안정적인데 여기에 이런 에어 인천, 인천공항, GDC 등 물류자산 다각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뭐죠? 아시아나항공 그거 뭐죠? 거기도 이제 지분 출자 좀 해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인가요? 화물 요것도 이제 인수하려는 지금 움직임도 있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자동화 솔루션 이런 건 고부가 산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회사 지분 11%나 갖고 있는데 주가에 반영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냐 이 내용이고 TLB는 DDR4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서 수혜를 받을 거란 얘기도 있지만 DDR4는 이제 종료되니까 이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DDR5고 DDR5 저는 수혜 줍니다. 그 고부가 제품인 6400GB DDR5 모듈 내 경쟁 우위가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실적 개선될 것 같고 CXL, LPCAM, SOCAM 특히 SOCAM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차세대 메모리 모듈이죠. 네, 요게 그래서 기대감이 좀 꺾인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 초에 양산되는 GB300부터 저 SOCAM이 적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면 TLB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 D램 출하량 추이 보시면 DDR5가 압도하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도 느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TLB, 심텍, 대동전자 같이 부진했던 기판 기업들이 부활하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SK오션플랜트가 이제 국내 안마 해상 프로젝트 구조물 수주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 발생할 것 같고 SK오션플랜트는 하부 구조물 38개 재킷 형태입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그 바다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딱 꽂는 거죠. 해외 수주도 이제 재개될 걸로 보고 있고 대만 쪽, 유럽도 해상풍력 경매 시작. 그래서 이제 최악은 지나갔고 또 군함도 만들잖아요. 특수 조선 사업도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DLNC가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2분기부터 실적 좋아집니다. 이제 주택 원가율 본업도 잘 돼요. 원가율이 꺾였어요. 90에서 88로 약속을 지킨다고 했고 원가율 악화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오는데 여기에 이건 뭐 많이 소개해드렸죠. XMR 기업의 엑스에너지 지분 갖고 있고 어제 그 노르웨이랑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SMR 또 수혜주로도 좀 부각되는데 기존에 뭐 본업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싸고 시총 2조 원에 순양금 1조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5천억 정도 이익 낼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공짜로 SMR 시장 확대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도 공짜로 SMR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저 남아있다 이 내용이고 삼성 E&A는 지금 수주 기대 프로젝트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중동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친환경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파트너 삼고 싶어요. 삼성 E&A를. 그래서 저는 삼성 E&A도 유망하다고 봐요. 많이도 물어보셨지만 기대감을 잘 갖고 좀 중장기로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중동에서 발주도 기대되고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아마 공장 재개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 실제로 발주가 나올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나온다면 이게 P4가 아마 그 파운드리도 있고 아마 여기에 또 디램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재개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SK오션플랜트 아까 설명드렸죠. 파운데이션 서플라이가 요거예요. 요거 재킷. 이 재킷 방식 우리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해상풍력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요거 재킷 방식. 그래서 해상 안마에 들어가고 금액이 3,800억짜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예요. 38기가 착공 27년부터 상업운전 들어갑니다. 이제 140만 명의 연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만 시장에서도 점유율 높고 그리고 고성에 내년 말 준공해요.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고 바이넥스가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 맺었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아마 셀트리온일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셀트리온 원료의약품 생산 계약 맺었거든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긍정적이고 한미반도체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8년간 이거 인정해줘야죠. 진짜 주주 친화적이에요. 최근 8년간 7번 이익 소각했어요. 금액만 3천억이 넘습니다. 예. 그 HBM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하겠다. 로드맵 HBM4, HBM5, 6, 7까지 계획을 해냈어요. 물론 이게 성과를 내야죠. 예. 여기서 장비들을 잘 공급해야 되지만 그런 계획이고 7공장이 이제 건설 중이고 예. 여기 건설되면 더 생산 능력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첨단 PC 본드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쟁사들 뭐 하나비전, 베시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고 오리온은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했고요. PER도 낮고 ROE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주가가 잘 못 가죠. 지금 최근에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뭐 가치주의 대표 명사입니다. 주주환원도 기대가 되고 통합센터도 이제 준공이 되고 베트남 공장, 러시아 공장 다 준공해서 이게 아마 26년, 7년 순차적으로 준공하는데 생산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할 것 같고 M&A도 고민 중에 있대요. 그리고 배당도 늘리겠다. 494억에서 988억으로 배당 총액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좀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 매출 5조, 영업이 1조를 향해 가겠다. 이 내용이고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조 회장 요새 좀 주가 부진했는데 6억 정도 장내 매수했고요. 유한양행은 요새 주가 부진하지만 김영론 사장이 꾸준히 사시죠. 오늘도 2천만 원. 서부TND 주가 올랐는데도 여기 승만호 사장님이 1억 정도 매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인데 좀 일찍 좀 끝낼게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 좋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가 있나요? 오늘 8%나 근데 많이 좀 사실 좀 많이 오르긴 올랐죠. 예, 근데 뚜렷한 제가 봤을 때 악재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프로그램 매물 그러니까 매도가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차익 매물 같고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시총이 5위예요. 좀 쉬는 것 같고 대신에 현대차가 이제 다시 추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주도 힘냈으면 좋겠고 너무 못 갔잖아요. 기아도 좋았고 오늘 삼성물산 그리고 한전은 오늘 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가 6% 오랜만에 오늘 좀 소외받던 거 LG화 2차전지 좋았고 SK가 9%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지주사 좋았네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5% 정도 빠졌는데 글쎄요 오늘 중국 이거는 그때 나왔던 거죠.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예. 기업가치 제공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주가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요? 14% 한화가 14% LG CNS, LS 지주사의 날입니다. 두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이제 태양광 우려 좀 해소되면서 주가 좋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알테오젠 빠진 가운데 휴젤, 파마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가 좀 안 좋았고요. 엔터 괜찮았고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좀 부진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ST팜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아난티, 뭐 동국제약 정도 예, 크게 오른 건 없네요. 코스닥이 확실히 좀 부진한. 올릭스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이제 상위 쪽에서는 코스피는 하이닉스와 두산에너빌티가 좀 빠진 가운데 지주사가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10% 올랐고요. 예. 반면 코스닥은 오늘 좀 부진했어요. 예, 오후에 좀 증시에 좀 밀리죠. 밀리면 부진했는데 다나리 상한가 같고 원익홀딩스, 원익그룹이 좋았네요. 그리고 제일일렉트론, 다우데이터, 네, 하림지주, 올릭스 네.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뭐 크게 눈에 띄는 JNTC는 유리기판인데 오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편의점, 이마트가 있다 보니까 근데 편의점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소비 쿠폰 줄 때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지주사가 상법 개정 이번 주에 통과 가능성이 있어요. 상법 개정 정유주 GS 오늘 좋았고 요새 이노베이션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LPG 오늘은 SK가스 백화점주도 좋고요. 네. 벌써 8만 원 왔네요. 현대백화점도. 주류 사업도 못 갔죠. 여기도 좋아요. 오늘 내수주의 날인가요? 못 올랐던 것들 다 한 번씩. 현대차 급등 해줬고 음식료 그죠? 오늘 음식료 좋죠. 진짜 못 갔죠. 음식료가
드디어 오늘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음식료 다 못 올랐던 것들입니다. 종합상세 요즘에 아주 분위기 좋고요. 네. 사료업체도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사조동화운이 좀 올랐네요. 예, 라면 이제 거의 관련된 거죠. 예, 밀가루. 아이폰 관련주 좀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음에 유리기판, 원전, 조선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 아까 원전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거, 그리고 반도체도 하이닉스, 게임주, 또 일부 기업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봐도 확실히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많기는. 예. 그래서 오늘 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결론은 뭐다? 못 오른 기업들을 우리도 좀 가자. 예. 왜 셀트리온은 왜 안 가요? 제가 안 간 거. 지금 현대차 갖고 셀트리온 여전히 안 가고, 그 다음 LG전자 어디 갔어요? LG전자 조금 올랐네요. 그나마 LG전자, 셀트리온, 그죠? 이들도 좀 가져야 될 텐데. 대한항공, 유한양행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단 특징은 못 오른 것들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움직였다. 그래서 2차 전지, 음식료가 가장 이제 오늘 자동차까지 특징적인 업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장 여전히 좋고, 근데 다만 위에 저항도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이제 좀 오늘 한 30분 일찍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